성장력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한 업종이나 한 섹터가 주도를 해가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오려면 적정 부분의 이 업종에 대한 시총들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 거기에 걸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죠. 단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서 훨씬 더 커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 3, 4월 요때일 겁니다. 그때에 삼성 SDI가 적자에서 흑전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확산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공모에 대한 단가도 예전가도 제일 고가에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26,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달 21일, 22일 이때 청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청약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발전성입니다. 국내외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도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신제품들, 로봇에 대한 상품들, 이런 쪽이 확대된다면 로봇 시장, 로보틱스의 생태계는 분명히 확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2위로 뽑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주 AI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조정받는 부분에서 저점에 사야 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HTS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B2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움직임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업종을 찾다 보니까 계속 테마주에 대한 편승,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신용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로봇주 AI 주식도 신용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여건의 신용 매물 해소, 이런 것들만 시간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상승하는 데 이견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석 전, 추석 이후에 유망한 종목, 유망한 AI 로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담아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받는 자리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 현재 가격대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32만 주를 샀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15일이었는데요. 그때에 42만 주? 제가 확인했습니다. 42만 주를 메릴 린치에서 종가에 딱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심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을 좀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정부는 내년 예산 AI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새로 또 지금 집행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 여기에 930억 정도 증액을 해서 2배 이상 늘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은 분명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물론 음성 인식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AI 기반의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셀바스 AI의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이전에 한번 상한가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AI 기업, AI 기반의 의료 부분, 사업 진출, 이런 쪽이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뇌졸중 진단 보조 솔루션, 이런 쪽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은 조정 구간이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 추석을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한다면은 목표가 26,000원 그 이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26,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현재 가격 대역이 한 2달 정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800원을 손절가로 두고 트레이딩, 매매를 하신다면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M&A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종목이 꼭 M&A 된다는 건 아니고요.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대그룹이 진출을 하질 못했어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그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참여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두산 로보틱스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 부분에서 앞서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여건들이 협업에 대한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SBB테크는요,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여러 이 굴지의 로보틱스 회사들하고 국내 조요, 그러니까 그 정밀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양산화,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은 유리하게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SBB테크나 SPG 같이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 감속기 이 부분이 좀 더 포인트로 잡히는 것 같아요. 소형화, 경량화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소형화 시키겠죠. 더 소형화 시켜야지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 차지하는 규모, 그 상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작게 차지하면서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 이 부분의 핵심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로봇 산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 SBB테크의 이 감속기는요, 전기차용 감속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모터하고 제어기, 센서 이것을 일체화 시켰기 때문에 이 비중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의료 부분의 치과용 기기, 방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비스용 로봇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오프 더 레코드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대차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SBB테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정 구간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힘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이 사실상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SBB테크의 목표가는 57,500원을 두고 목표가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 또 이탈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44,000원의 이 손절 라인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한다면 추석 전, 추석 이후 상승할 수 있는 여건, 그 부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